경남에서는 전국적 시선을 끌었던 낙동강 벨트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대 야소의 지형이 만들어진 경남 상황을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모두 154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령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예산 중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인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에서는 초선 의원도 다수 배출됐고 전국적으로 시선을 끌었던 낙동강 벨트에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전국 상황과는 달리 여대 야소의 지형이 만들어진 경남의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경남 총선과 재보궐 결과 살펴볼까요? 네, 경남 총선 결과는 21대와 같은 구도입니다. 지역구 16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는데요. 3명의 재선 의원, 4명의 3선 의원과 4명의 4선 의원이 배출됐고 초선 의원도 5명이 탄생해 세대 교체를 알렸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무소속 등 제3지대 후보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여성 후보도 모두 낙선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6곳의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국의 시선이 낙동강 벨트로 쏠렸습니다. 이번에 지형이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낙동강 벨트는 김해 가불과 양산을은 민주당, 양산갑은 국민의힘 구도였는데요. 전직 경남도지사 간 양산을 격돌해서 김태호 후보가 웃으면서 이번에 김해는 민주당, 양산은 국민의힘으로 달라졌습니다. 국힘은 양산에서만 2명의 사선 의원까지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김해 가불을 사수하고 창원 성산을 가져오면서 지난 총선과 같은 3석은 지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을 모두 빼앗기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두고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총선은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 바람이 고조되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샤이 보수층 표심이 결집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네, 성적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 미칠 영향을 더 집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남 지역구 절반인 8곳이 3선과 4선 중진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3선 중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관록의 4선 의원은 국회 부의장도 노릴 수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은 당 내부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정치적 역량을 크게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권 심판 구도 속에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현안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만큼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을 먼저 챙기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병구 신임 밀양시장이 11일 밀양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밀양 고동, 교동, 충원탑 참배로 업무를 시작한 안 시장은 취임식을 열어 시민,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청렴한 공직 문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한 예산 증액과 지역 발전에 대한 포부도 전했습니다. 안 시장의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총 2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모두 154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경남경찰은 모두 75건
154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71건, 110명을 수사 중이며 한 건은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품수수 16명, 현수막 벽보 훼손 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경남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16명의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이 당선인들에게 도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표영민 기자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치와 통합입니다. 여당 야당이 의회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말고 국가 문제를 화합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지역민들은 부쩍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제 관련된 거나 이제 복지 같은 거, 사회복지 같은 거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좀 더 나은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아이 등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환경 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일자리나 그런 직업들을 찾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재능을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내건 공약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후보 때 말씀해 주셨던 공약들 좀 잘 지켜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꿈만 이루지 말고 진짜 약속 지키는 이 당선인들을 우리 꿈을 대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바라는 마음은 서민들 꿈도 같이 이루어 주시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의령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예산 중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의령군과 사업 효율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령군 의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은 373억 원.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12억 2,400만 원과 주민 편익 및 안전 예방 사업에 필요한 18억 9,500만 원 등 모두 88억 원 규모입니다. 군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불효불급, 즉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사상 초유의 추경 대폭 삭감에 부군수가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액 복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까지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 매칭분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할 그런 위험한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는 반박했습니다. 군의원들은 예산 심의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군이 의회를 겁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의회를 찾아 필요성에 대해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의 효과나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해준다고 그랬지 지금 추경에 예산안을 삭감을 해도 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진짜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의령군의원과 공무원 간의 막말 파문으로
한 차례 갈등이 빚어졌던 군과 군의회. 이번에는 예산 삭감으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두 기관의 소통 부재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저곳 봄나들이 계획 많으실 텐데요. 봄나들이도 좋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동훈 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훈 경감입니다. 네, 봄나들이 처리되면서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봄철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봄나들이철 졸음운전 사고 증가 원인은 날씨가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는 계절에 차량 내 복사열로 우리 몸이 나른해지고 충곤증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인지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봄철 전국적인 벚꽃 축제나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또 졸음운전 교통사고,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얼마나 더 위험한 걸까요? 네,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비교했을 때 졸음운전 치사율이 2배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이 20%가 졸음운전으로 장시간 반복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고속 주행하여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죠. 우선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지만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사고든 중대한 사고든 운전자 또는 주변 탑승자가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112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사고를 막을 예방법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졸음운전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휴식입니다. 조금만 참고 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졸음이 오면 창문을 열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잠깐 들러 단 5분이라도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이나 커피 한잔 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계장과 함께했습니다. (12일) 오전 제39 보병사단 충무 아트홀에서 제56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김종묵 39사단장, 예비군 지휘관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지사는 기념사에서 예비군 여러분들이 지역의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져준 덕분에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비군은 지난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 사태 등을 계기로 창설됐습니다.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이 법정 기념일인 예비군의 날입니다.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주민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창원시와 창원출입국 사무소, 창원교육지청, 대학 등 9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다문화 교육 강화와 외국인 정조 환경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외국인 주민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